자, 이번 시간에는 산업혁명에 대해서 다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산업혁명에 의해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세계를 이해하고 서유럽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산업혁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산업혁명의 시작점이 바로 무엇이냐?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된 건 다 알고 있죠. 바로 그 영국에서 어떻게 해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됐을까? 자, 이걸 한번 얘기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영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상당히 산업혁명 일어나기 오래전부터 이 모직물 산업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영국에서 왜 이런 모직물 산업이 발달되어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엇이든지 내가 필요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뭔가를 하게 되니까 얻어지는 게 있다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한 200년 전에 영국은 상당히 빈곤국가였어요. 그리고 농업국가였죠. 농업 중심 국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유럽에 비해서 빈곤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유럽을 상대로 이렇게 수출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럽 나라에 비해서 이 양을 키우기가 상당히 좋은 자연 환경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모 산업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이 농토를 양모로 바꾸냐면 양을 키우는 목장으로 바꾸냐면 몇몇 그 농민들이 조금 이렇게 나눠서 갖고 있던 토지를 대규모로 통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땅들을 전부 다 양 목장으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대규모로 갖고 있었던 귀족층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대규모 토지를 양 목장으로 만들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토지가 대부분 이제 목장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지었던 이제 우리가 흔히 소작농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빈농들은 농사질 토지를 잃게 돼요. 없죠, 이제. 왜냐하면 다들 양을 키워버리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이러한 아주 가난한 빈농들은 더 가난해져 가지고 살 수가 없어서 도시로 많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주했던 이러한 빈농들이 도시로 가가지고 아주 풍부한 노동력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또 이러한 모직물 양모 산업에 의해서 모직물 공장도 굉장히 많이 세워지게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여름에는 사실 모직물은 되게 덥잖아요. 무겁고 두껍고. 그러다가, 영국이 서서히 인도라는 나라를 식민지로 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인도는 굉장히 면화가 많이 나와요. 면화로 만들 수 있는 옷감은 면직물이에요. 이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 면직물이 영국에 파고듭니다. 가볍죠, 부드럽죠. 대단히 위생적이에요. 모직물보다 훨씬 더 위생적이었어요. 그래서 점차 이 면직물을 많이 사람들이 입게 되면서 점점점 면직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가죠. 나중에 되면 이 모직물 공장이 나중에 면직물 공장으로 전부 다 바꿉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천을 짜는 이 방적기 원리는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이 모직물이 아니고 면직물에서 시작이 됩니다. 영국이 굉장히 많은 식민지를 소유했다는 건 다 알고 있죠. 처음부터 소유한 건 아니고, 영국은 거의 저돌적으로 닥치는 대로 식민지를 소유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라는 것은 사실상 경제적으로 보면은 한마디로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는 소비 지역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식민지를 소유할수록 물건을 팔 수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더욱더 많은 식민지를 소유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당시 산업혁명이 시작됐을 당시에 영국에는 또 대단히 많은 돈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식민지에서 가지고 온 돈도 있었지만
자체적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저축하고 있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바로 한 30년에 걸쳐서 청교도들이 지배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이제 이 시기에 왕이 없고 청교도의 우두머리였던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그 호국경이 되어가지고 지금으로 하자면 일종의 대통령 정도의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이 공화정으로 된 영국을 이끌게 됩니다. 영국도 공화정을 한 때가 있었다는 거죠. 의회를 중심으로 왕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공화정 국가의 상태에서 대통령에 해당하는 이런 크로멜이 영국을 통치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한 30여 년 통치를 했었는데 이 시기에 영국은 대단히 많은 저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교도라는 종교는 굉장히 근검절약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였어요. 사치와 향락을 금지시켜서 일종의 색깔 있는, 심지어 여자들이 색깔 있는 옷을 입는 것조차도 금지시켰으니까요. 그리고 대단히 엄격한 도덕을 지키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러면 이 청교도라는 게 바로 뭐냐면 혹시 여러분이 칼뱅파라는 그러한 종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교황이 너무나 그 부패자 사람들이 교황에 반대해가지고 새로운 교황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가지고 교황한테 저항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흔하게 말하면 이제 종교 원래 유럽은 크리스트교였잖아요. 우리가 카톨릭이라고 부르는데 이 크리스트교가 교황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황이 너무 부정부패 굉장히 종교를 타락으로 끌고 가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반발해가지고 종교 개혁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리스도교와 그 다음에 새로운 종교 개혁에 의해서 나타난 그런 그리스도교로 나눠지게 되죠. 이런 교황을 중심으로 한 이런 가톨릭을 우리가 구교라고 부르고 새로운 교황에 저항해서 새로운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던 이런 종교를 우리가 신교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신교 종파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루터파이고 하나는 칼뱅파입니다. 칼뱅파는 특히 이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믿었어요. 이러한 종교가 칼뱅파입니다. 그러니 이 칼뱅파가 영국에서는 청교도라고 불리었는데 그 청교도는 근검절약을 굉장히 강조했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벌기는 하지만 쓰지는 않으니까 자본이 겁나 쌓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자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영국에는 지하자원이 굉장히 풍부했어요. 특히 산업혁명에 아주 필요한 지하자원은 석탄과 철입니다. 근데 이 석탄도 굉장히 많았죠. 이 석탄이 왜 필요했을까요? 석탄은 바로 이 증기기관을 움직이는 동력이었어요. 그러면 증기기관이 왜 나타났느냐? 다 알다시피 모직물을 짜는 방적기죠. 옷감을 짜는 기계를 우리가 방적기라고 그래요. 바로 이 방적기 기계에다가 증기기관을 연결하면 자동으로 공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짜는 게 아니고 사람이 짜면 아무리 많이 짜도 열몇 시간을 밖에 못 하는데 증기기관 같은 경우에 연결한 이 방적기 기계에서는 24시간을 마음대로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기계화된 공장을 중심으로 산업혁명이 아주 일어나게 되죠. 바로 이러한 공장의 동력 자원으로서 석탄이 대단히 많이 필요로 했는데 영국은 다행스럽게도 이런 석탄 지하 자원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공장에서는 기계만 필요한 게 아니고 또 굉장히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야 해요. 기계를 또 굉장히 보수해야 되고 다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잡다한 일들이 많고 상품도 포장해야 되고 하여튼 공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노동력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 노동력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바로 이
모직물 산업이 발달하면서 빈농계층이 일자리를, 토지를 잃게 되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면서 굉장히 놀고 먹는 그런 백수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일을 시켜도 전부 다 그 일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이 아주 풍부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필요로 한 만큼의 사람을 그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변수가 하나가 뭐냐면 영국에서 이 명예혁명 이후에 정치적 내란이 없어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도 안정되겠죠. 그리고 이 명예혁명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 대부분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명예혁명으로 상공업이 아주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게 되죠. 국가적 지원을 받게 되면서 상공업이 대단히 발달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6가지 이유에 의해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바로 산업혁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었는지를 하겠습니다.